웹사이트처럼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누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래프화가 잘 됩니다. 웹사이트 만들기를 버튼을 딱 하나만 누르고 2분 정도 기다리면 순식간에 이렇게 내용이 바뀐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인포그래픽 버전입니다. 인포그래픽 버전이어서 시각화되는 부분들에 조금 더 강조돼서 나와요. 여기서 나온 걸 가지고 저는 이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만들 때 캡처해서 사용을 하기도 하고, 이런 거 보면 이렇게 다 되는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이 AI를 단순한 챗봇이 아니라 그 거대한 추론 엔진으로 완벽하게 통제하도록 돕는 거죠. 추론 엔진이요? 아까 문서로 있었던 내용이 이렇게 두 사람이 대화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온선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대학교에서 이 AI, 제미나이 강의를 이제 대학생들한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수업 내용 중에 있었던 제미나이 기능인데, 사실 이 기능은 대학교 과제를 한다거나 보고서를 쓴다거나 혹은 저처럼 유튜브 대본을 쓴다거나 이렇게 텍스트 작업을 자주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기능입니다. 이제 제미나이를 1년 넘게 쓰고 계신 분들도, 나 제미나이 맨날 쓴다 하시는 분들도 이 기능을 잘 몰라서 안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기능을 한번 알려드리고, 저는 문서 작업을 할 때 어떻게 쓰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솔직히 말해서 이 기능을 쓰기 전과 후를 비교하면 작업 속도가 2배 이상 차이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한 기능이니까요. 지금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바로 제미나이의 캔버스 기능입니다. 지금 화면을 보면 이제 제미나이에 들어와 있고, 우리가 보통 여기에서 이제 질문을 하죠. 제가 예를 들어서 제미나이 사용법에 대한 유튜브 대본을 써줘. 그러니까 텍스트 작업 뭐든 이제 요청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여기서 바로 제출을 누를 때 모델은 빠른 모델, 사고 모델, 빨리 답변을 받으려면 빠른 모델, 좀 더 깊고 심도 있는 긴 답변을 받으려면 사고 모델을 쓰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좀 빨리 하려고 빠른 모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빠른 모델을 누르고 제출을 이제 누른다라고 하면, 보통 저는 대본 쓰거나 할 때는 사고 모델을 써요. 자, 그러면 이제 대본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캔버스 기능을 사용해서 똑같은 걸 한번 시연을 해볼게요. 제미나이 사용법에 대한 유튜브 대본을 써줘 라고 하고 도구에서 캔버스를 눌러줍니다. 제출. 제가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답변이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창이 2개로 나눠지게 돼요. 캔버스는 뭐냐 하면 스케치북이 하나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케치북에서 우리가 단순히 질문 답변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걸 작업할 수 있는 작업창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는 글자를 바꾼다라던가 혹은 이런 글자의 텍스트 글자 크기를 바꾼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이 정도는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캔버스의 가장 큰 기능은 뭐냐 하면 내가 원하는 구간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답변이 쭉 나오게 되면 1번은 마음에 들고 2번은 마음에 안 든다 라고 했을 때 2번만 다시 써줘 라고 말을 해도 전체를 다 바꾼다거나 혹은 그 구간을 내가 따로 지정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캔버스에서 하면 구간별로 질문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나레이션이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 나레이션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어떤 부분이? 얘를 이렇게 드래그하고 제미나이에게 물어보기에서 나레이션을 바꿔줘 라고 하면 이 구간에 대한 질문을 제미나이가 받아들이고 이 구간만 바꿔줘요. 보세요. 아까랑 내용이 바뀌었죠. 그리고 내용만 바뀌는 게 아니고 바뀐 부분을 이렇게 색깔로 표시를 해줍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를 바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텍스트 작업을 할 때는 제미나이에서 초안을 잡고 클로드에서 뭔가 한 번 더 변환을 하고 챗GPT에서 확인하고 막 이런 과정들을 많이 거쳤거든요. 근데 이 캔버스를 쓰면 그런 과정이 사실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필요한 구간이 있으면 오른쪽에 이걸 보면 길이 변경이라는 게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보고서 작업을 한다거나 대본도 마찬가지죠. 이런 텍스트 작업을 할 때 길이를 길게 늘려야 될 때가 있어요. 내용을 늘려야 되는 건 아닌데 길이를 늘려야 된다 라고 하면 이 부분에 길이 늘리기, 이 부분만 이제 설정을 하면 이 구간이 길어져요. 보이시나요? 아까 2줄이었는데 지금 6줄, 7줄로 바뀌죠. 그리고 또 바뀐 부분이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드래그를 해서 여기 길이 변경 누르고 또 짧게, 그러니까 이게 단계가 5개거든요. 매우 짧게, 짧게, 보통, 그리고 길게, 매우 길게. 그러니까 얘를 매우 짧게로 바꾸면 똑같은 내용이 다시 굉장히 짧아져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아예 새로운 내용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길이를 늘리고 줄여준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보고서 작업할 때 굉장히 유용하죠. 원래는 얘를 다시 짧게 줄여줘 이런 하나하나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할 필요가 없어지고, 보시면 어조 변경도 있어요. 이 꿀팁 부분을 드래그해서 어조 변경을 누르면 매우 편하게, 정중하게, 매우 정중하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매우 정중하게 한번 바꿔볼게요. 본 기구의 핵심적 운용 원리는 이러면서 전문적으로 바뀐 게 보여지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투도 바꿀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드래그를 해서 매우 정중하게로 바꿔서 그런데 드래그를 안 하고 있어도 이게 나타나거든요. 여기서 길이를 매우 길게로 하면 이 답변 전체가 내용이 길어지고, 짧게로 하면 전체적으로 좀 줄어듭니다. 우리가 분량 조절하기에 굉장히 쉽고요. 또 여기서 어조 변경을 매우 편하게로 하면 전체 텍스트가 매우 편해지고, 매우 정중하게 하면 전체 텍스트가 약간 보고서 형식으로, 그것도 고급 보고서 형식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문서 작업을 하거나 보고서 과제할 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작업들이 굉장히 편하고, 마지막에 수정 제한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 문서 전체를 보고 뭔가 검토를 하게 돼요. 제가 방금 했던 것들은 구간에 대한 수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그 구간은 잘 수정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뭔가 좀 문서가 어색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보통 저는 다시 복사해서 넣고 어색한 구간 없는지 찾아줘 이런 작업들을 했는데, 이 수정 제한을 하면은 이제 방식이 두 가지로 나오거든요. 왼쪽에서 이렇게 화면으로 나올 때가 있고 오른쪽에서 제한이 나올 때가 있는데, 어쨌든 왼쪽에서 나올 때는 이런 식으로 보여집니다. 보면은 이제 내용이 쭉 나오고 커멘트 태그 ID 1 이렇게 해서 이제 수정되는 부분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꿀팁 내용이 이렇게 똑같이 나오죠. 근데 여기에 꿀팁 섹션의 문체가 지나치게 학술적이고 딱딱해서 전반적인 톤과 어울리지 않대요. 근데 그 이유가 있죠. 제가 좀 전에 이거를 정중하게 톤으로 바꿔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수정해라 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럼 예를 들어 이걸 가지고 제가 제안을 받아들이면 그대로 이 부분을 수정하면 되겠죠. 이렇게 나올 때가 있고, 아예 별도로 수정 제한이 옆에 나와서 제안을 누르면 반영되는 방법도 있거든요. 어쨌든 문서 전체를 다시 한번 검토해주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대본을 쓰거나 강의안을 만들거나 했을 때 일반적으로 이 채팅창에서 질문 답변하고 나면 뭔가 최종 정리를 할 때 오히려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초안을 이 캔버스를 눌러서 하면 여기서 한눈에 파악하기도 좋고, 수정하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그 부분만 수정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사용하니까 굉장히 편리했고, 다만 저는 이제 저만의 팁이다 라고 하는 거는 이 부분을 드래그해서 수정을 예를 들어 해요. 그런데 문서라는 거는 앞뒤에 원래 연관이 항상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수정을 많이 해요. 꿀팁을 뭐뭐 내용으로 바꿔줘.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내용이 있을 때 단 이 내용 앞뒤에 맥락에 맞게 바꿔주고, 필요하다면 앞뒤 내용도 같이 바꿔줘. 제가 이 말을 써요. 잠시만요. 제가 메모장에 하나 붙여넣어 볼게요. 여기에 이제 제미나이에 드래그를 하고 이런 내용을 쓰는 건데,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꿔줘 라고 이제 저의 제안 아이디어를 넣는 거예요. 다만 이 내용 앞뒤 맥락에 맞게, 그러니까 전체 문서에 맞게끔 좀 바꿔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필요하면 이 부분뿐만 아니라 앞뒤 내용도 같이 바꿔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만 바꾸는 게 아니라 앞뒤 내용을 같이 고려해서 바꾸게 되기 때문에 문서의 일관성이 유지가 됩니다. 얘만 바꾸면 사실 전체가 안 맞을 때가 꽤 있거든요. 저는 사실은 이렇게 해서 문서 작업을 하고 나서 기존보다 정말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됐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사용하다가 예를 들어 이럴 수가 있죠. 나는 이 문서 전체가 좀 마음에 안 들어. 예를 들어 캔버스로 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든다 라고 하면, 그럴 때는 여기에다 이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창에 지금 제미나이 활용법 내용이 너무 쉬워, 좀 더 어려운 버전으로 만들어줘. 전체를 바꿔달라라고 할 때는 왼쪽에서 저는 요청을 합니다. 특정 구간이 아니라 전체를 바꿀 때. 그러면 아예 새로 만들어줘요. 보세요. 기존의 기초적인 내용을 넘어서 제미나이 프로 파워 유저 가이드 버전으로 대본을 전면 개편을 했대요. 그래서 전체적인 개선을 요청할 때 여기서 개선을 요청하면 되고, 그러면 아예 다 바뀐 거 보이시나요? 다 바뀌었죠.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작은 수정들을 진행을 하면 되겠죠. 이걸 가지고 공유 및 내보내기를 눌러서 닥스로 내보내기를 해서 구글 닥스를 조금 활용을 하거든요. 제가 구글 닥스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알려드릴 텐데, 여기서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평소에 워드에서 쓰는 내용을 구글에서도 쓸 수가 있고, 그걸 이제 구글 닥스라고 해요. 차이점은 구글 닥스는 웹 기반이라서 제가 쓴 걸 남이 수정할 수도 있고 동시에 작업도 가능합니다. 어쨌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 구글 닥스에서도 재미나
재미나이를 쓸 수가 있어요. 방금 캔버스에서 있었던 내용이 워드처럼 이렇게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용이 똑같죠? 제가 공유하기를 눌러서 만든 거여서. 그리고 얘도 똑같아요. 원하는 부분을 드래그해서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짧게 만들어줘 라고 하면 여기에 이제 연필 모드가 생기면서 수정 모드거든요. 짧게 바뀌어져요. 이 부분을 좀 더 짧게 쓴 거죠. 차이점은 뭐냐면 아까 캔버스에서는 제가 요청한 내용이 바로 반영이 됐죠.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저는 반영이 된 결과밖에 못 보거든요. 근데 구글 닥스에서는 이렇게 작업한 내용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들면 삽입을 눌러서 이 문서에 넣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자, 그런데 들어간 내용이 여기 들어갔죠. 다시 돌아가 보면 이 내용을 어디에 붙여지냐면 이 마우스 커서 여기에 붙여지는 거예요. 삽입. 그래서 아까는 이 내용이었는데 더 짧은 내용이 붙은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걸 내가 지워줘야 됩니다. 아까 캔버스에서는 기존 내용 그냥 사라지고 새로운 내용이 알아서 들어갔다면 여기서는 제가 한 번 더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면 점 3개를 눌러서 재시도하면 같은 걸로 해서 또 만들어줍니다. 그럼 걔를 삽입할 수도 있겠죠.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좀 더 자세한 거는 제가 구글 닥스 편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캔버스의 정말 좋은 기능은 이 만들기 기능이에요. 사실 강의하시는 분들은 이 기능이 너무너무 유용하실 거고 내가 평소에 보고서를 만들어서 뭔가 그 보고서를 발표해야 되거나 그런 일들이 많으신 분들에게도 유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만들기 기능으로 할 수 있는 게 보시면 웹페이지 만들 수 있고 인포그래픽, 퀴즈, AI 보이스 뭐 이런 거 다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지금 만드는 걸 보여드릴 건데 만들기에서 웹페이지를 누르면 웹페이지가 만들어집니다. 지금 한번 제가 기다려 볼게요. 코드가 이렇게 짜지고 사실 저는 코드 하나도 모르죠. 여러분도 아시듯이. 그러면 얘가 열심히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조금 기다렸어요. 한 2분? 진짜 제가 지금 체크하고 있어서 한 2분 정도 걸린 것 같고 공유를 누르면 링크가 하나 나오거든요. 이 링크를 상대한테 전달을 하면 새로 만든 이 페이지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를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뭔가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을 누르면 자, 이렇게 화면을 보면은 아까 텍스트 내용이 웹사이트가 된 거예요. 보시면 아까 그 내용이랑 다 똑같죠? 이게 이제 첫 페이지고 두 번째 페이지. 이게 웹페이지라서 지금처럼 눌러서 넘어가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하나의 긴 문서처럼 이렇게 쭉 나와요. 근데 이제 특징은 뭐냐면 웹사이트처럼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누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래프화가 잘 됩니다. 문서만 사실은 봤을 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거나 누군가한테 발표할 때 그 문서를 보여주면서 하기란 사실 어렵잖아요. 그럴 때 이 웹사이트 만들기를 버튼을 딱 하나만 누르고 2분 정도 기다리면 순식간에 이렇게 내용이 바뀐다는 거예요. 놀랍죠, 정말. 제가 뭘 어떻게 만들어주세요? 막 이렇게 된 게 없는데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들기에서 웹사이트를 누른 거고요. 자, 같은 방식으로 만들기에서 인포그래픽을 눌러볼게요. 만들 때는 왼쪽에 가면 내가 만들었던 그 캔버스를 누를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질문들 왔다 갔다 하는 데에서 캔버스 내용을 누르면 그때 그 버전으로 캔버스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캔버스에서 만들기에서 인포그래픽 눌러주면 돼요. 자, 그리고 얘도 공유를 눌러서 제가 좀 더 큰 페이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그냥 이렇게 봐도 돼요. 자, 이번에는 인포그래픽 버전입니다. 인포그래픽 버전이어서 시각화되는 부분들에 조금 더 강조돼서 나와요. 그래프도 좀 더 예쁘게 나오고 색깔도 좀 더 다양하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걸 가지고 저는 이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만들 때 캡처해서 사용을 하기도 하고 이런 거 보면 이렇게 다 되는 거 보이시나요? 얘를 가지고 발표를 진행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만들기에서 인포그래픽 딱 하나만 눌렀는데 그 내용을 분석해서 내용이 나오고 거기에 있는 어떤 퍼센테이지라던가 그래프화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와 있죠. 그리고 생각보다 이 디자인이 굉장히 잘 나와서 얘를 가지고 활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처럼 PPT 슬라이드에 넣는다거나 보고서에 넣을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만들기에서 퀴즈를 누르면 이런 퀴즈가 만들어집니다. 아까 그 문서를 기반으로, 그러니까 캔버스에 있었던 문서를 기반으로 퀴즈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퀴즈를 1번을 하면 오답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수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퀴즈를 내는 것도 사실 일이잖아요. 퀴즈를 매번 뽑아야 된다. 근데 이런 게 다 가능해요. 제가 다음 이제 강의에서 노트북 LM도 말씀을 드릴 건데 이런 기능들이 다 가능합니다. 저는 그냥 만들기에서 퀴즈만 눌렀는데 이렇게 퀴즈를 만들어주고 답변과 그거에 대한 평가까지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실제로 내가 뭐 몇 개를 맞췄고 몇 개를 맞추지 못했는지 이런 거 다 가능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공유하기를 눌러서 링크가 나와서 이 링크만 전달을 하면 개별적으로 이 내용을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 만들고 뭔가 공유하는 것도 가능하죠. 참고로 이 공유 버튼이 두 군데 있어요. 위에 있는 공유 버튼에 해서 이 링크를 공유하게 되면
되면 내가 이 채팅창에서 했던 모든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 제미나이에서 나눴던 대화들이 여기 다 보여지게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걸 원할 때도 있지만 원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온 결과물만 쓰겠다라고 했을 때는 아래쪽에 있는 이 공유 버튼, 내가 대화했던 모든 내용을 공유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 위에 있는 큰 공유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당연히 상대방은 구글 계정이 없이도 여기 접근이 가능하고요. 퀴즈 말고 또 다른 것도 있어요. 만들기에서 플래시 카드도 있습니다. 1분 정도면 그냥 바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플래시 카드는 이런 거죠. 카드 보여주고 이거 무슨 내용일까요? 이렇게 해서 물어보고 답변이 나오면 눌러서 이거에 대한 답변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다 나와 있어요. 뭐 OX 뭐 이런 거 할 수가 있어요. 얘도 이제 질문을 하고 눌러서 답변. 그래서 눌러서 답변. 그래서 보면 여기에 몇 개를 맞췄는지 몇 개를 안 맞췄는지 만약에 틀렸다라고 하면 X가 뜨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수업하는데 얘를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번 이걸 만들기를 할 때는 처음 그 텍스트가 있었던 캔버스로 돌아오긴 해야 됩니다. 여기서 AI 오디오 오버뷰를 누르게 되면 방금까지 있었던 그 텍스트 내용이 음성으로 다 바뀌게 돼요. 이건 사실 몇 분 걸리거든요. 청취자 여러분, 혹시 그 수백만 원짜리 최신형 스마트폰을 사놓고 아침에 알람 끄는 용도로만 쓰고 계시진 않나요? 그거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죠. 맞아요. 사실 지금 이 딥다이브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최첨단 AI를 그저 이메일 요약이나 해주는 똑똑한 타자기 정도로만 쓰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을 거란 말이죠.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스 자료가 기획자와 개발자를 위한 전문 테크 가이드 대본인데요. 이번 딥다이브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여러분이 AI를 단순한 챗봇이 아니라 그 거대한 추론 엔진으로 완벽하게 통제하도록 돕는 거죠. 추롬 엔진이요? 그럼 아까 문서로 있었던 내용이 이렇게 두 사람이 대화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AI 오디오 오버뷰는 마치 라디오를 듣는 것처럼 어려운 문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나의 음성 파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눌러보면 다운로드도 가능하고 대화 공유하기도 가능해요. 그래서 다운을 받아서 내가 뭔가 핸드폰에 넣는다거나 해서 항상 들을 수도 있고 좀 더 속도를 빠르게 할 수도 있고 느리게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정말 놀랍죠? AI 오디오 오버뷰는 생성할 때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생성을 시켜놓고 다른 작업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과제할 때도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사실 공부해야 될 게 되게 많잖아요. 시험 공부도. 이렇게 오디오로 만들어서 자주 들으면 좀 기억도 나고 이해도 되고 그러면서 나중에 보고서를 보면 조금 더 이해력이 더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런 게 만들기 버튼 딱 하나만 누르면 바로 만들어진다는 게 놀라운 결과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제가 설명을 드려서 파워포인트 제작하는 거를 이 제미나이로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캔버스 버튼을 눌러야 PPT 슬라이드가 또 만들어지잖아요. 사실은 이 캔버스 기능이 정말 제미나이에서는 너무너무 유용한 기능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은 구글 제미나이에서 캔버스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사실 제미나이랑은 뭔가 대화를 해서 결과물을 만든다에 가까웠다면 이 캔버스 기능은 하나의 작업 공간 안에서 제미나이랑 같이 작업을 한다. 결과물을 같이 만든다라는 느낌이 조금 더 드는 것 같아요. 지금 보셨을 때는 저런 게 있네 정도로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근데 막상 써보면 일반 제미나이랑 질문 답변했을 때보다 완성된 결과물, 보고서나 과제물, 텍스트로 된 컨텐츠 만들 때, 블로그를 쓸 때, 유튜브 대본을 쓸 때는 훨씬 더 좀 편리하다라는 생각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직 캔버스 기능을 안 써보셨다면 오늘 영상 보시고 한번 꼭 눌러서 써보셨으면 좋겠고요. 나만의 캔버스 쓰는 방법이 있다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참고해서 한번 써보고 여러분들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온선이었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제미나이 구글 독스 유용한 기능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